네, 화제를 바꿔보죠. 정부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죠. 코로나 상황 그리고 백신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김용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당정이 협의를 오늘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전 국민 무료 접종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역의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서도 소통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요. 백신이 접종되는 단계에서는 그 앱을 깔아서 그 일정이라든가 또는 각 개인에게 접종의 대상이 되는 분께 며칠 날 어디로 가십시오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네요. 접종 시작은 2월 달에 시작하는 거고요. 접종 완료는 3분기 내까지 끝내겠다. 이제 11월 말, 즉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집단 면역이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목표입니다. 5,6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개발 중인 백신 회사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국민들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양의 부족함은 없겠다. 자, 지금 온 국민들 관심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언제 100명 밑으로 내려갈까? 그리고 백신은 언제부터 접종을 해서 이 확산세가 확실하게 가라앉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저렇게 당정이 회의하고 내용도 막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민들 이제 불안 확실하게 잠재우고 그런 것들 다 알려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백신 계약과 확보 과정에서 좀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한다고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생기면 이제 실질적으로 큰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방역 당국과 이제 뭐 당정이 협의한 내용들을 중간중간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 국민 무료 접종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코로나 접종과 관련해서는 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무료라고 표현하지만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세금으로 돌아가긴 한데 네. 이제 추가적인 접종비를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하면 접종률이 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방역 당국이 지금 기대하는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백신 접종비도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과연 언제부터 백신을 맞느냐, 그리고 누구부터 어떻게 맞느냐입니다. 그 부분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뭐 인터넷 검색도 뭐 백신 우선순위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요. 네. 제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원칙은 감염에 좀 노출되기 쉬우신 분들, 또 만약에 감염이 됐을 때 상태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큰 나이나 또 직업군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전망입니다. 또 이제 주로 의료기관 종사자,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집단 시설에 있는 고령자가 최우선적으로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일반 국민들 중에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요. 지금 앞서 표에도 여러 가지 네. 그 백신이 나왔는데 종류가 많죠. 난 저게 안전해 보여. 그래서 난 저 백신을 맞고 싶어라고 하면 내가 원하면 그거를 골라서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거 뭐 해외에서 백신 쇼핑 상품도 나왔었잖아요.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 말부터 한 3월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가 되면 모더나, 그 사이에 얀센이 어느 틈엔가 등장할 거고요. 그다음에 코백스 퍼실러티도 정확히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추진 중인 노바백스도 이때 끼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이후 넘어가면 파이자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이제 영하 70도에서 유통이 어려운 건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는데 전체 6,600만 명분 확보는 됐는데 타이밍은 다 미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빠르게 맞아서 중요한 건 어떤 백신이든 빠르게 다수가 맞아서 11월 이전에 3천만 명 이상은 다 맞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개인이 고르기 시작하면 그럼 사실은 고령자인데 나는 꼭 화이자를 맞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름 이후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못 맞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순간 지금 이 백신 접종 체계가 다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르기는 어렵다. 이게 방역당국의 방침입니다. 지금 가장 처음에 도입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죠. 네. 그리고 접종 순위에서도 제일 먼저 맞아야 될 분들이
어떤 노인 계층들, 예, 의료 종사자, 의료 종사자들 노인. 네. 이분들은 그럼 무조건 아스트라제네카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3월, 한 4월 초중순까지는 네. 아스트라제네카로 사실은 1,000만 명분이 들어오는데 초도 물량, 뭐 중간 단계, 마지막 어떻게 끊어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적어도 한 뭐 500만 명 정도는요. 초기 3개월은 아스트라제네카로 간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KBS 시사기획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은 부작용이 검증된 뒤에 맞겠다라고 답을 했다라고요. 자, 부작용이 검증된 뒤에 맞겠다라고 해서 내가 거부하고 나중에 맞을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백신 당장 맞을래 했을 때 냉큼 네 할 분들 몇이나 될까 좀 생각도 해볼 만해요. 또 여론조사가 그런 또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좀 그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선택권이 없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순순히 다 맞으라는 권고에 응하겠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전체 인원의 한 70% 정도는 맞아야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그 희망자 70% 모두가 또 중도에 뭐 백신의 어떤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좀 나왔을 때 그 거부감이 나타난다던가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지금 조치할 매뉴얼이 있는가 또 그런 우려가 당장 다가왔을 때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플랜 B로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 시작이니까 이미 뭐 수립이 돼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결과가 공개가 됐다죠? 그렇습니다. 결과 좋습니까? 국내 업체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고무적인 결과인 거는 맞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게 또 무슨 게임 체인저다 일부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또 하고요. 어쨌든 그 이달 말에 빠르면 조건부 허가로 이제 치료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신약 개발이 크게 4단계로 거쳐요. 우선은 그 동물이나 그 세포에다가 실험을 하는 신약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은 1상, 2상, 3상 시험을 하는데 그 세 시험을 거친 다음에 뭐 안정성이랄지 효용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는 식인데 국내 이 업체에서 개발한 치료제는 지금 2상까지는 그 실험을 했고 중증으로 환자로 악화될 가능성을 70% 정도 가까이는 좀 줄이는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에 좀 급하게 돌아가니까 2상 상태이지만 조건부로 3상 결과를 나중에 제출하는 조건부로 아마 식약처에서 허가를 빠르면 이달 말에 해줄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0시 기준으로 524명. 네. 그러니까 이전에 1,000명대에서 500명대로 내려간다면 네. 여기서는 좀처럼 지금 내려가진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게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400명대, 500명대 쭉 유지되고 있죠. 며칠째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17일이 특별 방역 기간 끝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좀 완화할 것이냐, 거리두기요?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냐, 업종 제한도 좀 풀 것이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관측은 내일 모레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할 거거든요. 네. 토요일에 네. 일요일쯤 발표하겠죠. 그런데 일단 현재 관측은 2.5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2단계를 낮출 가능성은 좀 낮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네. 1,000명대를 생각하면 절반으로 내려간 것 같지만 2차 대유행 때 여름에 최고 정점이 441명이에요. 2차 대유행 최정점보다 지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워낙 큰 이 산을 봤기 때문에 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떨어질 때 더 떨궈야 된다. 이게 지금 방역당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다만 미세 조정을 해서 일부 업종 좀 이제 영업을 푸는 정도. 아마 미세 조정을 해서 아마 일요일에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떨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보면 찌라시라고 해서 네, 이미 가짜 집에 가 뉴스들이요. 보면 집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네. 찌라시 돌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발표되는 결과랑 막 비슷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좀 정보도 좀 제대로 좀 통제하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